자, 시작해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양소 획득에 대한, 산소 획득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각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산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폐물이 만들어지네요. 네. 페이지 몇 페이지지? 208. 페이지 208페이지에 오늘 배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을 하고 남은 노폐물,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있겠습니다. 역시 수화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요것들은 주로 폐를 통해서 나가죠. 물은 폐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줌을 통해서도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이네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말고도,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말고도 질소성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질소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이런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질소성 노폐물, 이 암모니아를 그대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놈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그러하겠습니다. 이 오류는 암모니아를 다량의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물속에 사는 놈들이니까 물 문제는 없죠. 되겠습니까? 반면 고유류와 양서류는요, 이 암모니아를 요소 형태로 바꿉니다. 사람이라면 이 요소로 바꾸는 곳이 간인데요. 참고로 간은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기름이 합니다. 간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소화기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에서 요소로 바꿉니다. 훨씬 좀 어려운 용어긴 하겠습니다만은 NH3 암모니아 두 개하고 CO2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게 요소예요. 그리고 물 빼는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동화 이화는 공부시켰죠. 요거는 요소의 합성 과정입니다. 동화작용입니다. 이해했어요? 세포를 통해서 만든 ATP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힘들게 ATP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획득했는데 그 에너지를 이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꾼다. 이런 데다가 낭비할까요? 쓸까요? 암모니아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요소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작습니다. 그렇다고 하다가 아예 없지 않죠. 독성이 작은. 그리고 소량의 물과 함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암모니아를 바로바로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요소로 독성을 약화시키고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겠다는 게 포류와 양수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크게 필요할 점은 없지만 요 산의 형태로 내보내는 놈들이 있어요. 얘는 아주 극소량의 물과 함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그럴까요? 물이 부족한 놈들이겠죠. 체내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놈들이겠네요. 얘는 파충류와 그리고 새, 조류들이 그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이거를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이것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먹은 음식물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똥으로 내보내는, 항문을 통해서 똥으로 내보내는 그것은 배출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똥으로 내보내는 건 배출. 하면 배설은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게 그게 배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똥은 결국엔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요소를 걸러가지고 오줌을 내로 보내는 그런 놈을 우리는 콩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콩팥은 배설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정도 모여있는 게 콩팥이 되고 있습니다. 콩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관이 있겠어요. 콩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 콩팥 동맥 쪽이 됩니다. 콩팥 동맥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죠. 물론 중간에 방광을 한번 지나가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이라면 콩팥 정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콩팥을 한자어로 쓰면 신자를 씁니다. 콩팥 신. 그래서 신동맥, 신정맥.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쌤도 옛날 사람이라서 신동맥, 신정맥이 훨씬 익숙한데 콩팥 동맥 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콩팥 동맥, 콩팥 정맥. 그러면 요소의 농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콩팥 동맥이. 예, 당연히 콩팥에서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콩팥 동맥 쪽이 농도가 더 높아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콩팥에서 배설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콩팥 동맥 쪽에서 오는 혈관이 세배배 꼬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구체라는 것입니다. 사는 실처럼 그리고 공 모양으로 구 모여 있는 사구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사구체에서 높은 혈압에 의해서 삐져나오네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여화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삐져나오는 물질을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 이 원료를 받아놓은 그릇이 있겠네요. 이걸 보면 주머니가 하고요. 이 보면 주머니와 사구체를 합해서 말피기 소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보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받아서 쭉 해서 쭉 가면 방광까지 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방광 가는 건 뭐 그쪽은 좀 크게 하셔보고요. 자, 이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는데요. 이 여과된 물질들, 다시 말하면 원료에는 어떤 놈들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여과가 된 놈들이 누구 있습니까? 하면 일단 물이 여과됩니다. 요소도 여과됩니다. 일단 물, 요소 이거는 여과돼서 오줌 나가라 하는 건데요. 근데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여과돼버려요. 얘네들은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게 흡수하는데, 그리고 각종 무기, 염류들도 여과됩니다. 됐습니까? 반면 여과가 안 되는 거 또는 여과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겠네요. 혈구. 만약에 사구체에 염증이 있어서 적혈구가 직접 빠져나왔다면 오줌으로 적혈구가 나오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가 빨. 오줌이 붉게 되겠네요. 혈요라고 쓰겠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분자량이 커서 삐져나오지 말아야 되는 놈입니다. 근데 만약 삐져나왔다면, 사구체에 염증이 있어서 단백질 삐져나왔다면 오줌으로 단백질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오줌에 단백질 섞여 있다면 단백뇨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예, 역시 사구체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상대의 콩팥이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다고요. 여과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분명히 보다시피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이런 중요한 물질이 여과돼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면 안타깝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쪽 파트를 세뇨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세뇨관 주변을 요 모세혈관이 한번 이렇게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대략 한 99% 정도 재흡수합니다. 무경유도 비슷한 비율로 재흡수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은 어떨까요? 100%. 그렇지. 얘는 100%
재흡수해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 입장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겠네요. 여러분들 한 학년 더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혈당은 혈액 100ml에 100mg 정도, 즉 0.1g 정도의 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혈당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 혈당에 대해서 이 포당을 100% 재흡수하는데요. 한 3배 정도까지는 뭐 꾹꾹 재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겠죠. 재흡수하지 못하고 오줌으로 당이 나가요. 뭐라 볼까요? 당뇨병.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러면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겠죠. 포당이 검출되겠습니다. 100% 세뇨간에서 재흡수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건강한 사람 중에서 100% 포당과 아미산은 재흡수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물이 재흡수되는 원리는 3투에 의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억지로 물을 더 재흡수해야 될 때는 능동수송도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써서라도. 포당 아미산 그냥 들어올까요? 그지 못하게 돼요. 에너지 써서라도 능동수송해서라도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요소예요. 중학교 때는 요소는 재흡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50% 정도 재흡수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는 요소는 재흡수라는 말을 중학교 때는 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분비를 쓰겠습니다. 즉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소를 오줌으로 더 넣어주겠다고요. 그 외에 크레아틴 같은 그런 것들도 부산물로 더 넣어주겠습니다. 분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페이지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다시 뒷페이지 안 넘깁니다. 자, 우리 요런 그림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콩팥 동맥 쪽에서 보는 혈관이고요. 이쪽은 콩팥 정맥 쪽으로 가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나 혈구 이런 것도 어떤 행동 패턴 보이죠? 영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것들, 영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포장 아미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100% 재흡수하잖아. 영어가는 되고 이해됐습니까? 100% 재흡수하다 보니까 오줌으로 안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느낌 알겠습니까? 그림이? 그러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소는 중학교 때까지는 오줌은 나가고, 그지? 물론 일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분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요소 역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된 거? 나중에 동영상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라인들은 이어가 안 되는 라인들이 되고 있네요. 그죠? 파란색 라인들은 단백질이라든지 혈구 이런 것들 이어가 안 되는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빨간색 라인을 그리는 거보다 100% 재흡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100% 재흡수하는 것들은 빨간색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반면 오줌으로 나가는 라인들인데요. 흰색 라인들은 오줌으로 나가는 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대표적인 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요소의 농도를 제시한다 했는데요. 저 이어가되는 비율이 한 10% 정도로 이어가돼요. 그리고 이어가된 원유의 한 99%의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콩팥 동맥에서 요소 농도를 1로 삼으면요. 콩팥 정맥에서는 요소 농도가 대략 0.99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콩팥 동맥 쪽에서 온 요소 100개 중에 1개를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오줌에서 요소 농도는 얼마 됩니까 하면 한 60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물의 재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농축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냐? 애기에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 24시간 내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몸에서. 알겠습니까? 콩팥이 계속 이 제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배설계가 하는 역할은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없애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배설계의 역할입니다. 근데 배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오줌을 내보내잖아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 농구 두께비 뛰고 축구 두께비 뛰었어. 몸에 물이 바짝바짝 모자란데 오줌을 쫙쫙쫙 내보낸다. 말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줌을 나가는 물조차 땡겨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반면 제주도에서 1.8리터 물 두 통 마셨습니다. 몸에 물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몸이? 그렇지 않죠. 오줌만 빨리빨리 내보내는 기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적정한 농도, 체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작까지 이 배설계가 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르몬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항이뇨 호르몬과 그리고 무지코르티코이드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적절한 체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배설계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콩팥은 우리 몸에 2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2개 있는 기관들은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로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허파 반절만 있어도 뭐 큰 일상생활에서 뭐 경제나 운동하지 않는 한에는 일상생활 지장 없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네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통 가족이죠. 콩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콩팥 이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는 않죠. 서로 면역 거부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콩팥 이식을 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노폐물을 없애는 이쪽에 인공 신장의 기능을 역할하는 게 투석이에요. 투석 장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의 피를 뽑았습니다. 혈액이 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투석액을 준비했습니다. 혈액을 흐릅니다. 혈액이 움직이는 방향과 신선 투석액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일종의 요
사구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삐져나갈 수 있게 이쪽을 반품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혈구, 단백질 이런 큰 놈들은 이쪽으로 삐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조그만 요소들은 어떻다고요? 삐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 혈액에는 뭐도 있다고요? 포도당이라든지 아민산도 있어요. 이런 포도당과 아민산 신산투석에는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신산투석에게는 역시 포도당과 아민산이 같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포도당 일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소를 걸러내고 남은 혈액을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바늘 2개를 찔러놔서 피 뽑고 걸러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인공투석이 신장병 환자들이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투석 정체가 뭐 요만한 정체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통 한 2개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산투석에게는 요소는 없어야 되겠고 포도당암에서는 혈중 농도하고 같은 비율로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무경류도 비슷한 농도로 있었어야 합니다. 되겠네요.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인공신장 투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페이지 보충 자료까지 다 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기관계는 됐는데요. 일단 영양소를 획득해서 산소를 획득해서 세포 소리 안에 세포들에 보내주고 그 세포들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을 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또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관여하는 큰 4개의 기관계를 소개해봤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영양소 획득입니다. 소화기관계입니다. 산소 획득, 호흡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온몸에 뿌려주고 노폐물을 걷어들이는 거 순환계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기관계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결국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 배설계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213쪽까지 개념 확인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